자, 지금 시간이 2022년 3월 20일 일요일 오후 9시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를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미국 증시부터, 오늘 제가 미국 증시 안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게, 예, 서정선님 안녕하세요. 화면에 보이는 게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그럼 여기에 이제 종가 매트릭스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예. 자, 이번 달이 캡처를 그냥 뜨고 간단하게 갈게요. 뭐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캡처를 떠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거 캡처를 뜨고요. 자, 화면 보이시죠? 지금 일단 저가를 깼어요. 그쵸? 저가를 깼다고요. 저가를 깼기 때문에 저가 투자 심리도는 이제 앞으로 4개월 동안 안 올라요. 여기까지. 그러면 3, 4, 5, 6, 7, 7월까지 아웃이에요. 7월. 그러니까 저가는 7월까지는 아웃입니다. 아웃. 자, 두 번째. 아직 고가 못 넘었습니다. 예, 아직 고가 못 넘었기 때문에 고가 투자 심리도도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 넘지 못하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하나, 4, 5, 6, 7, 8, 9. 고가는 9월까지입니다. 9월. 지금 종가만 상승했어요. 종가. 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종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예, 곧버스 나라님 안녕하세요. 종가가 상승하면 이제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고요. 종가가 하락하면 그냥 일시적인 반등이 되는 거겠죠. 지금 상태에서 이슈가 되는 건 이격이에요. 이격. 이격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락해서 해소할 거냐 아니면 올라서 붙일 거냐. 물음표.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위로 붙일 건지 아래로 붙일 건지는. 그러니까 주가를 내려서 붙일 건지 주가가 회귀해서 붙일 건지는 저도 그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강광준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가가 깼다라는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저가를 깼다. 그래서 앞으로 4, 5, 6, 7월까지는 저가 투자 심리도는 이제 내려만 간다. 그래서 주봉을 확인했어요. 주봉. 그래서 주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을 잘 보세요. 자, 주봉입니다. 주봉 보이시죠? 주봉을 보세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단선이에요. 하단선. 예, 하단선이 중요합니다. 하단선이 만들어지면 오르겠다라는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봉을 양봉으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단선을 발달시키기 위한 용도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봉과 차트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봉을 양봉을 내면 하단선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위로. 진짜 멋지게 올라와요. 그러면 다시 조정해서 하단선을 찍고 올라가요. 그런데 다음 주 하단선을 보세요. 하단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상태에서 만들어져 있는 하단선을 보시면 이건 봉과 보조지표가 거꾸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봉을 양봉으로 그리면 하단선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상승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하단선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이 전형적인 상승의 형태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린 거냐? 양봉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근데 하단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확산이에요, 확산. 지금의 형태는 양봉이 수렴의 형태, 즉 하단선을 상방으로 틀어서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형태의 구조가 아니라 양봉을 만들면서 밑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봉은 양봉인데 아래는 열렸죠. 그래서 지금의 형태만을 봤을 때는 아래 위가 다 열렸다예요. 아래 위가 다 열렸다. 획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양쪽을 다 열어버렸다고요. 거래하기 좋은 건 닫는 거예요. 위를 닫든 아래를 닫든. 닫아주면 거래하기 편해요. 왜냐하면 닫았다라는 건 막는다라는 그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의도. 그러니까 아래를 막고 위를 열면 이건 조정했다가 위로 가겠다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위를 막고 아래를 열면 반등했다가 떨어지겠다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위도 막고 아래도 막으면 둘이 싸우겠다라는 상상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은 위도 열어버리고 아래도 열어버렸어요. 이건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없고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배팅을 해야 되잖아요. 올라가는데 배팅을 하는데 아래를 막지 않았으니까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반대로 떨어지는 거에다가 배팅을 하려고 해도 위를 열어버렸기 때문에 똑같이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스닥 지수의 주봉이 보여주는 건 어디로 튀든 방어하지 않는다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래를 할 때의 전략은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방향을 보고 거래하는 방법이 있고요. 방향. 이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되돌림이 있어요. 되돌림. 그러니까 띵글에서 주로 다루는 건 방향이 아니에요. 되돌림이지. 그쵸? 이 상태에서 되돌림이 오면 어디까지 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되돌림 값을 활용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든 매도 전략을 가져가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제 띵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고요. 방향에 대한 건 띵글에 없어요. 띵글은 되돌림만 다룹니다. 조정폭, 반등폭 두 가지만 가지고 매도가, 매수가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방향은 뭐냐면 열려요. 열리는 쪽으로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돌림에 대한 손실은 다 뒤집어 쓰고
그쪽 방향이 열려 있으니까 간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주봉은 위 아래를 다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그냥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주봉 자체가. 이건 이번 주 저가를 깨도 할 말이 없고 고가를 넘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봉을 봤을 때 드는 느낌은 이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 주봉을 봤을 때 드는 느낌은 그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이런 봉은 다룰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월봉도 아래가 열려 있어요. 월봉도 아래가 열려 있는데 주봉도 아래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래를 닫으면서 가면 저건 상승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아래를 열어놓고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나스닥 지수의 주봉만을 봤을 때는 시계 제로. 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위, 아래 둘 다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논리로 필반도 똑같잖아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현재 상태에선 똑같은 구조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봉을 보시면 예, 똑같이 생겼어요. 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요. 보시다시피 아래 위 다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수가도 없고 매도가도 없어요. 이건 내리면 오른 만큼 내려갈 수 있어요. 예. 지금의 구조에서는 이건 내리면 오름폭 다 커버하고 누르고 가도 할 말 없는 구조입니다. 예. 이 상태에서 올라가려면 일주일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상승을 하겠다라는 건요, 일주일 동안 횡보해야 돼요. 횡보. 여기서 왜 횡보냐면 봉을 하나 더 그려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하단선이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버텨줘야 하단선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매수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매도도 못해요. 지금은 매수도 못하고 매도도 못하는 형태의 봉입니다. 이게 보통 이 정도까지는 그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아래 위가 완전히 다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분석할 때는 이건 분석이 안 돼요. 예, 분석이 안 되는 건 분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예, 그래서 필반, 나스닥 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자료 올리려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이거는 올려봐야 소용이 없겠다. 할 얘기도 없고 아래 위 다 열렸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봐야 예, 좋을 게 없죠. 자, 요거는 다우죠. 다우 현재 거래량이 몇 프로냐면 82.28%예요. 82.28%. 계산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몇 거래일이 지났죠? 캘린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캘린더예요. 지금 시점에서 9거래일이 남았죠? 우리는 9거래일이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12거래일이 지났어요. 12거래일. 근데 이게 82%면 앞으로 9거래일 남았는데 82%면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보기에 100% 거래량이 는다라고 보이거든요. 예. 이건 제 기준에서는 100% 는다고 봐요. 100%. 거래량이 무조건 증가할 것 같아요. 이번 달은. 지금 고가만 남았죠? 예, 지난달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 만약에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갈 거예요. 맨 위로. 종가가 상승한다고 해도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맨 위로 올라가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간 건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10 몇 년 만이죠? 2007년이니까 15년? 네, 15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온 사건은 2007년도 후반이었나요? 11월, 12월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게 처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2007년 말에서 2008년도까지 미국 증시에 일어났던 일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가늠이 되실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중요한 건 4월이에요, 4월. 다음 달이 다우지수는 영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하락하면 정말 큰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4월 달에 미국 다우지수요,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말고 다우지수가 고가 하락하고 저가 하락하고 종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서브프라임 때만큼의 사건이 터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의 위치가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지금 다 핸들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좀 짜증스럽긴 하죠. 자, 보시면 여기 0구간이에요.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여긴 다 1이에요. 여기 다 1입니다. 1. 이렇게 1이기 때문에 요게 4월이고 여기가 6월이잖아요. 5월, 6월은 다 1구간을 지나요. 1구간을. 그러면 지금 저가가 여기 있잖아요. 저가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다음 달에 하락했다. 그리고 이렇게 가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번 달에 거투 올라갔는데 다음 달에도 거래량 늘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고요. 이게.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재앙이에요. 재앙. 이게 차트에서는 이렇게 그리면 폭락이 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번 달에도 거래량이 어차피 늘 건데 다음 달에도 거래량이 늘면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맨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맨 위로 올라온다.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맨 위로 올라오면 볼벤 20까지 가는 거죠. 지금 볼벤 20은 27,000에 있습니다. 이번 달 기준으로 볼벤 20은 27,000에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27,000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27,000. 그러면 7,000포가 하락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빼면 이번 달 기준으로는 7,000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7,000포. 그러면 20% 정도죠. 예. 지금 상태에서 아래로 내리면 지수를 20%뺄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린다가 아니에요.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과거에 제가 여기요, 여기. 지금 상태가 여기에요. 여기. 시간으로는 2007년도 12월 달. 예. 지금이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겁니다. 2007년도 12월 달쯤에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맞아요. 비교해 보세요. 예. 이렇게 쭉 올랐다가 횡보했다가 올랐다가 횡보하잖아요. 쭉 올랐다가 횡보했다가 올랐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요 횡보하는 숫자랑 여기 횡보하는 숫자랑 거의 비슷해요. 예. 그리고 지금 횡보하면서 음봉 떴죠. 이번 달 음봉 딱 뜨면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음봉이 뜨면 끝이라고요. 그 다음에는 뭐 없어요.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이 지금 맨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이 위로 올라온 건 다우지수 역사상 2007년 이후에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코빼기도 내비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심지어 코로나 때도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안 나왔는데 지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악재가 뜨는 건 그렇게 좋은 징후는 아닌 거예요. 만약에 뭔가 악재가 뜬다 라고 한다면 그게 좋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은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악재도 다 호재화 시키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무너지면 답이 없어요. 미국 증시는 지금 상태에서 무너지면 이게 한 달짜리로 끝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예. 지금 여기서 내린다라는 건, 야, 이거 한 달 끝내고 다시 올라가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오고,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오면 투자 심리도가 바닥을 찍을 때까지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4월 달에 바닥 못 찍으면요, 그 다음에 6월이에요. 예, 6월에 실패하면 그 다음엔 올해 없어요. 예, 4월 그리고 6월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우는 이 두 번의 기회를 못 살리면 올해는 끝나는 거예요. 7, 8, 9, 10 11월 달에 바닥 찍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달이 바닥이거나 이번 달 바닥 실패하면 다음 달에 무너질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7월에 오죠. 7월 4, 5, 6, 7 7월이구나. 여기가 7 8, 9, 10, 11, 12월 예.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은 제가 보기에 확정이에요. 이번 달은 거래량이 무조건 는다라고 봐요. 그러면 남은 건 이제 고가를 지난달 고가보다 높일 거냐, 그리고 종가를 상승시킬 수 있느냐, 이제 두 가지만 남은 거예요. 저가는 깨든 말든 상관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저가는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영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를 지키든 말든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죠? 예, 제대로 발달 안 했어요.
발달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의 미국 증시는 시계 제로예요. 제 기준에 있어서는 시계 제로입니다. 시계 제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악재가 뜨든지 상관이 없고, 반대로 또 쳐올려도 할 말 없는 거죠. 다만 아래에 막는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밑에를 딱 막아줘서 떨어지는 거를 커버해주는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으로 끌어올리는 거지, 현재 상태에서 아래를 막아주는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그냥 계속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가지고 장난치는 게 하나 있고요. 미국은 아마 그게 전부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사태가 있잖아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해결될 기미가 보이느냐? 예, 그게 이제 큰 이슈인데, 일단 주말 동안에는 해결의 기미는 없었어요. 뭐 이게 협상을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푸틴 입장에서는 계속 간다라는 이야기가 줄을 이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4만 명 정도의 용병을 데려다가 어쨌든 전쟁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게 뉴스의 전부이다 보니까 지금 뭐 휴전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 하나 지금 함락한다라는 이야기, 그 정도까지만 공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체 호재를 가지고 뭔가 끌어올리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가지고 이용해 먹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이 이제 러시아랑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예, 저는 고버스 나라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10월까지 바닥으로 가려면 징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그런 징후들을 좀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흔들고 있으니까, 그런 흔드는 행위 때문에 사실 이제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보 제공하는데 상당히 주의를 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되돌림이에요. 되돌림. 어디로 가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사는 순간 수익이 나는 걸 원하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 주봉은 정말 모르겠다. 예요. 올라도 내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감안을 하시고 오늘 분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200 지수로 돌아오겠습니다. 월봉은 상단선 위에 있어요. 예, 월봉은 상단선 위에 있는데, 자,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게 하나고요. 요게 하락 추세선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요거요. 요게 P3 상단선인데, 요 수치를 잘 기억해 두세요. 요 수치를 잘 기억해 두시고, 혹시 위로 쳐올리면 요 수치만 보세요. P3 상단선. 요 값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값이 얼마냐면 불러드릴게요. 368.34. 예, 요 수치를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에 지난달 고가 넘지 않는다면 저 정도 수치가 고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368.34.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6%, 2% 안쪽으로
상승폭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 366 이상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매도 전략도. 자, 월봉은 이렇습니다. 이번 달 월봉의 거래량은 늘어요. 지금 상황에서 월봉의 거래량은 제 기준에선 100% 늘 거고요. 날짜로 보면 다음 주 안에 늘 것 같아요. 다음 주 안에. 그러면 이제 종가만 남은 거예요. 종가만. 종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그러니까 종가가 지난달 대비 상승으로 마감하느냐 하락으로 마감하느냐가 제일 커요. 어차피 거래량은 늘 거기 때문에 이번 달 거래량이 늘고 종가가 상승하면 다음 달에도 한 번 더 트러블이 생길 거고요. 이번 달에 종가가 하락하면 저는 이제 게임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주봉으로 가겠습니다. 야간 선물이 2.8% 상승했어요. 2.8% 상승했으니까 그냥 똑같이 2.8%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65.13 이렇게 반영하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할 것도 굉장히 단순해요. 자, 매도자는 여길 봐야 돼요. 매도자. 여기가 상단선이니까. 근데 각도 별로예요. 각도가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매도하세요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의 주봉의 상태를 보고 이거 매도하면 좋아요라는 얘기 못 하겠다고요. 근데 더 웃긴 건 여기에요. 하단선도 개판이에요. 그쵸? 지금 주봉을 잘 보시면 상단선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매도하기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저걸 보고 그런 생각 안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보고 이거 매도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반면 하단선을 보면 하단선도 개판인 거예요. 이걸로는 매수 못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가지고는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를 본 거예요. 나스닥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우 지수의 주봉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차트를 개판으로 만들어놨는데 다를까? 라고 봤더니 걔네는 더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방향이 없는 거고 미국 증시도 방향이 없는 거예요. 이건 매수 전략도 불가, 매도 전략도 불가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주봉을 쓰시지 않는 겁니다. 어디서 멈춘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주봉에는 위로 올라가도 어디서 멈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밑으로 내려가도 어디서 막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이거는 위로 올라가도 흥, 내려가도 흥이에요. 그렇게 차트가 생겼다라는 거죠. 자, 지금 위치가 어딜까요? 이 정도 왔나? 이 정도 왔나? 지금 0구간이 3번 정도 남았어요. 3번. 하나, 둘, 셋. 그러니까 3주 정도는 0구간이 남아있는데 요 얘기 마저 하고 넘어갈게요. 이왕에 하는 거. 한번 겪으셨잖아요. 그쵸? 이전에 횡보장을 한번 겪으셨으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지금은 어쨌든 상승 구간에 들어왔어요. 이 얘기는 예전에 했던 거니까. 예. 상승 구간에 들어왔는데 여기까지가 상승 구간이에요. 여기까지 상승 구간이죠. 근데 여기가 3월 네 번째 주고, 예. 여기가 3월 다섯 번째 주인가요? 주로? 5주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4월 첫 번째 주예요. 예. 그러면 4월 두 번째 주부터는 다시 하락하기 좋은 구조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을 보신다 그러면 이게 월봉을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주봉은 아직 3주 정도의 여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락으로 완전히 돌릴 거면 이걸 음봉으로 찍어 눌러야 돼요. 다음 주에 음봉으로 찍어 누르면 예, 하락의 구조가 될 거고, 이게 양봉으로 버티면 4월 첫 번째 주까지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감안을 하세요. 근데 월봉만을 봤을 때는 월봉은 무조건 하방이에요. 지금 월봉은 올라도 하방, 내려도 하방, 그냥 하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은 4월 달까지 내려가는 구조고, 주봉은 4월 첫 번째 주까지는 버텨보려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봉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예, 나는 그냥 월봉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그냥 월봉을 믿고 가는 거고, 나는 주봉을 가지고 매도 치겠다 그러면 음봉 하나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면 4월 두 번째 주에 매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주봉의 시간은 아직은 상승에 유리한 시간대에 있다 까지는 감안을 하시고,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더라도 분할하셔야죠. 예, 여기서 몰빵해가지고 4월 첫 번째 주까지 고개 들고 버티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실 때 그렇게 세우시고요. 지금은 매수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예, 이미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벗어났습니다. 매수 전략은 월봉상 357 이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위치 자체는 예, 매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저희가 지수를 움직이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지수가 움직이는 대로 대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힘들게 해도 판단을 해야죠. 포기를 할 건지, 아니면 버틸 건지, 아니면 방향을 바꿀 건지, 예, 그건 투자자가 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이 방향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기준에서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지, 제가 선생님들보다 더 뛰어나서 선생님들의 판단을 제가 대신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 1억이 안 돼요. SQQQ나 뭐 SOXS 이런 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고버스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 있는 돈이 1억이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몇 억 단위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고 10억이 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투자한 총액이 그분들 일주일 동안에 생기는 손실이거나 아니면 하루에 잠깐 생기는 손실 금액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판단에 의해서 투자한 돈이 손실이 나거나 수익이 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제 돈이니까. 근데 이게 제 돈이 아닌데, 그죠? 제가 함부로 그 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무엇이 자신에게 옳은 길인지, 예, 그리고 자신의 전략은 무엇인지, 그걸 계속 잘 정의를 해가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주봉은 할 게 없다. 자,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은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어요. 하단선이 얼마냐? T3. 363.98이에요. 그러니까 368.98에서 금요일 저가 사이가 매수 영역입니다. 예, 여기가 363.98이고요. 여기가 저가죠. 예, 요 사이가 매수 영역이에요. 예, 이게 일단 매수자. 예, 요건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일봉은 매도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일봉은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잖아요. 다시 올라가요. 월요일에 상승을 하죠. 그러면 언제 떨어질 수 있느냐? 목요일이에요. 됐죠? 자, 월봉은 매도 오케이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을 보면 매도를 해야 돼요. 월봉을 보면 매도를 해야 되고 일봉을 보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주봉은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봉을 보고 매도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매수는 가능하다는 얘기였잖아요. 단타는 매수가 우위라고요. 예. 근데 5번은 매수가 안 돼요. 예. 단타는 매수가 우위인데 5번은 매수가 아니에요. 예. 왜냐? 월봉은 누르니까. 그럼 결국에는 뭐냐? 일봉은 저가를 지킬 때만 매수 전략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월, 화, 수까지. 월, 화, 수까지는 저가를 지키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금요일 저가 지키면 매수,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 지키면 매수, 수요일에 화요일 저가 지키면 매수예요.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설사 저가를 깨더라도 가능해요. 자,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깼다. 그럼 매수 안 해요. 수요일에 화요일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셔도 돼요. 이렇게 저가를 지키는 날은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가를 깨는 날은 매수로 오버할 수 없어요. 오버는 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하단선이 지금 하나, 둘, 셋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구조로 봤을 때는 저가를 깨지 않으면 수요일까지는 상승 추세예요. 그런데 목요일이 되면 없어요. 목요일이 되면 상승 추세가 사라집니다. 그건 목요일 날 가보시면 알아요. 확률 90%. 목요일에는 아래를 막는 힘이 사라져요. 근데 그 목요일에 일구간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요일에 하락시키기 가장 좋은 날이에요. 목요일이 하락시키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방을 보시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일단 타겟은 수요일이에요. 왜? 목요일에 고가를 낮추니까. 목요일에 내린다라는 거는 목요일날 수요일 고가보다 낮아진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고점을 가져갈 수 있는 날이 확률상 수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월, 화, 수, 수요일 고점이 373만 안 넘으면 돼요. 373만 넘지 않으면 매도 전략은 가능한 거죠.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점만 지키면 매수 전략 가져간다. 상방이란 얘기예요. 예, 저점만 지키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매도 전략은 음봉 하나 확인하고 그 다음날.
자, 월요일 날 음봉 나잖아요. 그러면 화요일에 월요일 고가 넘지 않으면 매도 전략 오케이. 자, 월요일 날 양봉 내고 화요일 날 음봉 내면 수요일 날 화요일 고점 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 전략 오케이. 예,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왜냐? 월봉의 상단선이 누르면 음봉이 나요. 일봉상. 일봉에서 음봉이 난다라는 거는 월봉이 찍어 눌렀다라는 걸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이 일봉을 짓누르는 결과를 하나는 확인하시고 나서 매도 전략을 설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나오면 목요일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 지금까지요. 3월 들어서 그쵸? 예. 상승폭 안 크죠? 네, 상승폭이 안 커요. 생각하신 것보다 지금 뭐 올라가 봐야 지금 360대인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죠? 그러면 잠깐만 돈을 보내드릴게요. 돈을 보셔야 돼요. 자, 돈을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돈을 볼게요. 서정선님, 그때 딱 환경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새로 오셨어요? 날짜 바뀔 때마다 안내를 해드릴 수 있어요. 좋은 구조인지 나쁜 구조인지. 일단 돈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잠시 후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외국인은 선물 매도예요. 외국인은 선물이 매도 포지션입니다. 매도 포지션. 제 기억이 맞다면 선물 만기일 날 3시 30분 지나고요. 2,500억을 선물 매도했어요. 선물 만기일 3월물 만기일 날 3시 반이 되면 선물이 다 정리가 돼요. 당월물은. 근데 당월물이 정리하고 나서도 2,500억 정도의 매도가 더 늘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것까지 합치면 지금 5천억 정도의 매도를 외국인이 들고 있어요. 야간에는 뭘 거래했는지 저는 모르니까 패스하고 주간 거래된 금액만을 봤을 때는 외국인의 포지션은 매도예요. 매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상방을 보고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외국인은 선물 포지션으로는 상방이 아닌 거죠. 다만 하방이 강하지 않아요. 하방이 강하지 않은 거지 상방에 배팅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개인이 현물을 거의 5조 샀어요. 5조. 5조 원의 현물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위로 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개인은 수익이에요. 이번 달 매수는 수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5조 원에 대해서 수익을 줄까요? 외국인이 개인에게 수익을 줘야 되는 이유는 파생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현물을 일시적으로 수익을 주면서 뒤에서 파생으로 돈을 번 다음에 파생해서 돈을 다 벌고 나면 다시 뺏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파생해서 돈이 안 돼요. 왜냐면 선물 포지션도 상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선물도 하방, 현물도 하방. 여기서 올라가면 개인이 돈을 벌어요. 지금 위로 올라가야 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옵션. 예. 개인이 풋 엄청 산 거. 그거 작살내는 거 말고는 예. 지금 상태에서 개인의 현물 구조로 봐서는 이건 롱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롱이라는 건 기간의 문제예요. 일시적으로 지수가 오르는 거는 저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예,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이 돈의 구조로 봤을 때 이건 길게 봤을 때 위로 가겠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5조인데 2020년 11월 달에요. 2020년 11월 달에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그때 외국인이 산 현물이 5조예요. 예. 그렇게 폭등하는데 외국인이 산 현물의 총액이 5조입니다. 5조. 얼마 안 돼요. 그럼 한 달 동안에 고작 5조 샀는데 지금 외국인이 4조 6천억 팔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2020년 11월 달에 백신으로 폭등할 때의 자금 구조를 뒤집어 놓으면 거의 퍼펙트하게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상황이. 그럼 이 자금의 구조로 지수가 오른다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4.9조 원 작은 돈 아닙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제 누적으로 보여드릴게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9.8조 샀어요. 개인이. 9.8조. 지금 내리는 족족 개인이 담고 있어요. 개인이 손절하나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바닥이 아닌 거예요. 개인이 손절을 해야 바닥인데 개인이 오히려 더 많이 사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이 아닌 거고요. 1월 달에 폭락했어요. 1월 달에 폭락했는데 1월 달 마감 한 1월 28일자로 개인이 매수한 돈은 고작 4.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399에서 347까지 52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개인이 매수한 금액은 고작 4.3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양봉인데도 개인이 매수한 돈이 4.8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되죠. 돈은 상방이 아닙니다. 차트만 상방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돈은 전혀 상방에 투자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봉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봉을 믿고 따라갈 건지 아니면 돈을 믿고 따라갈 건지는 본인이 잘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언제든 아래로 내려 꽂으면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돈이 그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누적된 돈의 힘은 하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위로 들고 갈 힘이 별로 없어요. 설사 올라간다고 해도 더 위에서 매도치기 좋은 환경이지 더 위에 가서 매수하겠어요? 밑에서도 매수 안 하는데? 안 그렇겠어요? 340대, 350대에서도 외국인이 매수 안 하는데 370대 가서 어느 날 갑자기 반성하고 현물 매수할까요? 저는 그런 짓 안 할 거라고 봐요. 1월 27일? 언제였죠? 이날이요. 이날이 1월 27일입니다.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세요. 1월 27일 날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예, 이날입니다. 이날. 그 다음날 급등했어요. 그 다음날 급등했는데 외국인 안 샀어요. 외국인 이날 매수 안 했습니다. 1월 28일 날 안 샀어요. 이때 지수가 거의 2% 넘게 올랐는데도 외국인 상방에 배팅 안 했어요. 그래서 저날 저 봉을 보고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상방에 관심이 없구나예요.
외국인은 상방에 관심이 없어요. 저 봉 하나로 안 거예요. 야, 이거는 바닥을 벗어나는 봉인데 바닥을 벗어나는데 선물을 안 사? 왜 안 사지? 다시 올 거니까. 그죠? 다시 왔어요. 실제로. 다시 깼습니다. 3월 8일 날 깼어요. 저는 다시 올 거라고 봐요. 한 번 더. 최소한. 왜? 외국인은 안 사요. 바닥에서 매집해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바닥에서 매집해서 끌어올려야죠. 그래야 그걸 위에서 팔죠. 밑에서 사야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밑에서 안 사. 지금 위로 올라왔잖아요. 한참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사요? 밑에서 안 사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냥 봉만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봉만 움직이는 거지 봉 속에 담겨져 있는 돈의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생겨요. 그쵸? 봉을 보면 화가 나요. 근데 봉 안에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봉을 보면 막 눈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짜증도 나는데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이게 왜 상방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보면 보이는데 눈을 뜨고 보면 화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돈의 흐름은 상방이 아닙니다. 지금의 흐름은 돈만을 보면 전혀 상방에 관심이 없어요. 기관이 끌어올리고는 있지만 외국인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얘기는 앞에 뭔가가 더 있는 거죠. 앞으로 좋은 미래가 다가온다면 오히려 저는 내릴 것 같아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내리 꽂아야죠. 왜? 매집해야 되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너무너무 좋다면 개인이 들고 있는 현물을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리 꽂아야 돼요. 막 공포심을 계속 심어주면서 뺏어야죠. 야, 네 현물 내놔 이렇게 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올리면서 계속 줘요. 너 가져 이렇게 했으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좋을까요? 거의 10조 가까이 줬는데. 그래서 돈을 보면 할 게 없어요. 예. 차트를 보면 이거 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돈을 보는 순간은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올리지? 9.8조나 샀는데 그리고 이번 달에 4.8조 샀잖아요. 그럼 내일 미국 증시 좋다고 개인이 달려들면 답 없지 않을까요? 여기서 개인이 또 달려들면 6조 원 넘는 거예요. 아니 5조 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방을 보고 싶으시면 개인이 현물 매도 칠 때만 보세요. 개인이 현물 사면 그다음부터는 답 없어요. 못 올라갈 거예요. 이미 4.8조 원어치 현물을 쌓아놨기 때문에 누적된 힘으로는 월봉을 상승으로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상승으로 끌고 갈 의지가 있었으면 애초부터 개인의 현물을 털었겠죠. 이번 달만큼은 12월 달처럼. 작년 12월에는 개인의 현물을 털었어요. 개인의 현물을 매도했죠. 그러니까 쫙 올라갔다가 1월 달에 반대로 개인한테 현물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비슷한 원리인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는 개인이 현물을 팔아야 돼요. 그것도 누적으로. 하루 팔고 하루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누적으로 매도를 해야 돼요. 12월처럼. 근데 이미 누적으로 4.8조 원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기간이 9거래일밖에 없는데 9거래일 동안 이거를 매수해서 매도로 다 바꾸고 추가로 매도로 바꾼다? 가능하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는 불가능의 한 표예요. 4.8조를 매도시키고 나서 한 4조 원만큼 또 매도시키면 한 10조 원 정도를 매도시켜야 되는데 9거래일 동안 10조 매도시키려면 하루에 1조씩 매도시켜야 됩니다. 1조씩.
어디까지 가요? 끝없이 가겠죠. 그러면 밑에서 매수하게 하고 위에서 매도시게 하면 익절이지 그게 손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어렵다. 예, 쉽지 않을 거다. 여기서 올리는 건 미국 증시가 오를 수는 있어도 우리 증시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하면 행복.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예, 그 다음에 벌써 10시네요. 선물은 짧게 가도 되겠죠? 예, 선물, 예, 여기도 P3 상단선이 368이니까요. 끌어올리면 368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라고 가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예, 저는 고퍼스 나라님 생각이랑 비슷해요. 근데 축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횡보하면서 에너지 축적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냥 내려가도 되잖아요. 지금은 아래를 열고 내려가면 한참 내려갈 수 있는데 굳이 또 에너지를 쟁겨가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참 짜증나는 거죠. 고버스는 녹으니까요. 예. 빨리 가서 시세 내고 끝내는 게 더 좋은데 지금은 계속 시간을 질질질질 끌면서 상방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지금 뭐 346에서 362면 16% 올랐어요. 바닥에서 16% 오른 사람들이 야 이거 대박 상승이라고 떠들 수 있겠어요? 고점에서 100%가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건 상방도 힘들고 하방도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내려가도 괜찮다. 거래량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내려꽂는 게 더 하방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은데 자꾸 에너지 쌓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분석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습니다. 자, 주봉은 거래량 맨 위에 있고요. 예, 골치 아픕니다, 솔직히. 자, 그 다음에 2.8이니까 348.80이죠.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이랑 봉을 보는 사람은 어쨌든 생각하는데 차이가 되게 커요. 그리고 심리적인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거를 설명하기 어려워요. 예. 그리고 조금만 오류가 나도 굉장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예. 벌써 당장 저희 여기 띵글라이프 유튜브 채널에도 조금만 오류 나도 구독 취소하잖아요. 그 정도예요. 상당히 빠르게 반응하는 거죠,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니까. 자, 여기 상단선이고요. 이거 하단선이에요. 상단선, 하단선. 이거 약해요. 이것도 약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쓸모가 없습니다. 요 상단선의 위치가 얼마냐면요. 아까 368이 상단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67.46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상 368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빠르게 답이 오겠죠. 예, 일봉은 하단선의 위치가 T3이니까 363.68 정도예요. 그러니까 월화 수까지는 상방 유리하고요. 여기도 이제 목요일날 하락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고버스. 예, 고버스 보겠습니다. 고버스는 2370원만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매수 전략이 유효하고요. 주봉은 40원 뺄게요. 40원 빼면 2445원입니다. 445원. 자, 이건 더 심해요.
위아래 완전히 열렸습니다. 예, 아래도 열렸고요. 위도 열렸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나 선물처럼 하단선이 살짝이라도 발달해가지고 막는 게 아니라 상단선이 완전히 위로 꺾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양쪽 다 개방된 형태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도 불능, 매도도 불능이에요. 불능입니다, 그냥. 자, 일봉은 상단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하단선이 발달 안 했고요. 상단선의 위치는 2465원입니다. 자, 이 일봉의 구조로 보면요. 양봉 하나 확인하세요. 양봉 하나 확인한다. 지금 하셔야 될 일은 양봉 하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양봉 하나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날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세요. 양봉 하나 꼭 확인하시고 그전에는 일단 패스고요. 그 다음에 월, 화, 수가 거래량이 다 일구간이에요. 그 얘기는 주가가 내리더라도 거래량만 감소하면 별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뒤집을 날은 목요일. 네,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줄면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양봉 뜨는 날 하루 체크하시고 그 다음날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음봉 뜨면 목요일이 매수하기 좋은 날이에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타이거도 2470원만 붕괴되지 않으면 여전히 매수 전략이 유효하고요. 여기도 40원만 빼보겠습니다. 2555원. 차트를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보셔야 감이 올 테니까 이것도 위아래 다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은 코멘트 할 게 없다. 자, 일봉은 개파락 뜨면서 하단선 다 망가지고요. 상단선은 T3 2575원. 여기서 누르고요. 아마 이 가격은 찍고 내리겠죠. 내리더라도. 그리고 수요일까지 1구간이고 목요일이 0구간이니까 둘 중에 하나죠. 일봉상 양봉 뜨고 다음날 아니면 목요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분석을 마치고요.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으니까 잠깐만요.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